오는 28일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BBS와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AI 시대에도 괴로움은 그대로라며 선명상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더운 날씨 속에도 전국 사찰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등축제와 야생화 체험 같은 풍성한 문화 행사가 이들을 반겼습니다. 정치권은 추석 밥상머리 화제거리로 의료 대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당은 조계종의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여당은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BBS를 통해 연휴 기간에 보여준 의료계의 협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명절에 쓸쓸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행복의 나라 부탄과의 교류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화엄사 순례단의 부탄 수행 현장을 BB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다시 일상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 시대에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선명상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선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화선의 세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오는 28일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BBS와 특별 대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 추대로 조계종 총무원장에 오른 진우 스님.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108배를 올리며 임기의 절반가량을 그야말로 선명상을 화두로 용맹정진했습니다. 왜 진우 스님은 법당 안팎에서 선명상을 알리는데 그토록 몰두했을까? 스님은 BBS 특별 대담에서 AI 시대에도 사람들의 괴로움은 여전하다며 선명상은 곧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 AI 시대까지 왔습니다만 그런데 사람들의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도 자기 괴로움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괴로움을 부처님도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진우 스님은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폐해 또한 늘어났다며 각자가 선명상으로 마음을 밝혀 정토 세상을 구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 선명상을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인류의 사람들이 알 때만이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토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진우 스님은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을 선언할 것이라며 명상으로 하루를 열면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선명상의 정점에는 우리 불교의 핵심 간화선이 있다며 선명상으로 수행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곧 간화선 세계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반 명상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의 명상을 이제 알려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참선인 간화선을 통해서 이제 완성할 수 있도록. 94년 이후 30년 만에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토대를 마련한 진우 스님. 스님이 곧 내놓을 K 선명상에 더욱 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명절 풍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모이는 풍요로운 추석 연휴에 전국 곳곳의 사찰에는 참배객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는데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불교식 합동 차례가 치러지고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여 사찰을 찾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전국 사찰의 추석 풍경을 황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당일 조계사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떡과 과일이 차려진 차례상 앞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정성스레 절을 합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합동 차례입니다. 추석의 풍속도가 많이 달라진 요즘 사찰에서 지내는 불교식 차례를 선호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추석인데 잘 드시고 다시 돌아가시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저는 제 장래희망과 저희 가족의 희망을 빌었어요. 지리산 화엄사의 추석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합동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교구장 덕문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합동차례는 신도를 비롯해 명절 연휴 동안 템플스테이로 참여한 가족들과 외국인 등 화엄사와 인연 맺게 된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들이랑 둘이 참석했었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 추석 기념해서 저희 와이프도 같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랑 저희 할머니가 서울의 봉은사에 위패 모셔져 있는데 어차피 원격으로 여기서 같이 합동차례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연휴 기간 고즈넉한 사찰을 둘러보며 가족, 친지 간 정을 나누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30만여 명이 제주를 방문한 가운데 가족이 함께 관음사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사찰 곳곳을 돌아보며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드라마 보고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가족들하고 오니까 더 마음이 더 평온해지는 것 같고 드라마보다 또 실제로 오니까 더 웅장하고 멋있고 너무 좋습니다. 강릉 경포 호수 일대에는 9,000개의 등이 뿜어내는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열린 경포 등축제에서는 각종 문화체험과 공연, 화랑 달의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호수처럼 푸르른 마음, 맑은 마음을 지니면은 바로 한가위 보름달처럼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경북 문경 봉천사에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개미치 축제를 보기 위해서인데 연보랏빛 꽃잎이 넘실대는 모습은 산책도 즐기며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가을에 봉천사 개미치처럼 모든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또 친근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찰은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 차리는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어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사찰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방문으로 분주했고 풍성한 문화 행사도 펼쳐져 더운 날씨에도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이번 한가위에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홀로 지내는 시민들을 위한 합동차례가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중림 종합사회복지관은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에 복지관에서 추석맞이 합동차례 지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합동차례는 오전 10시부터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매회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또 여기 중림도 복지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늘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이루가 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나 다양한 이유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은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함께 차례를 지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정치권의 추석 행보는 민생에 무게를 뒀습니다. 명절 밥상머리에 올랐던 의료 공백 문제에 초점을 맞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공들였는데요. 야당은 조계종을 찾아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고 여당도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BBS를 통해 명절 기간 협조해준 의료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길었던 만큼 정치권의 민심 선점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여야가 밥상머리 화제거리로 우선 꼽았던 건 의료 공백 사태입니다. 정쟁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은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무게를 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불교계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국면마다 극적인 중재에 나섰던 종교계의 역할이 부각되는 대목입니다.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본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에 진우 스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불협화음이 계속되면 국민이 힘들다면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한번 정부하고도 한번 그러시죠. 대화를 좀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추석 연휴 내내 의료계 설득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갔으며 오늘은 진우 스님을 예방하는 등 의료 대란 문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평소에 불교 말씀들을 가끔 보고 깊이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면은 온몸을 바쳐서 부딪혀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BBS 하민경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연휴에도 진료에 나선 의료진에 먼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보다 많은 병의원들이 문을 열어 응급실 대란 우려를 덜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뾰족한 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장기간 이런 혼란 양상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예. 여야 의정 혹은 여야 의환정 그러니까 환자 단체까지 포함해서 조금씩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은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네.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살핀 정치권이 산적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본말사 스님들이 행복의 나라 부탄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의 거룩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화엄사 순례단은 불교가 생활양식 그 자체인 부탄에서 승부공양을 펼치며 수행을 점검하고 깨달음의 진정한 성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화엄사 순례단과 부탄 라마 스님들의 문화교류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탄의 수도 팀푸와 푸나카를 잇는 길목의 하늘길 도출라 패스. 108개의 탑이 히말라야 설산을 배경으로 우뚝 자리한 이곳에서 화엄사 순례단은 잠시 숨을 가다듬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무려 7,000여 미터 이상인 히말라야 설산의 풍광을 바라보며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행복지수 1위 부탄 특유의 여유와 평온함.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 문명에 휩쓸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계급이나 무슨 그런 바깥의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수행을 함께한 도반부터 얼굴도 가물가물한 조카 상제들까지 함께하는 순례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먼 이국 땅의 낯선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며 세대 간 벽을 허물어갑니다. 너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중들 마저 오래 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권위의식이나 뭐다 해봐야 누구 알아주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탁마하고 또 같이 수행하고 수행담을 논하고. 화엄사 순례단의 발길은 부탄 라마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한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초르텐 닝포 라캉에서 화엄사 순례단은 100여 명의 어린 라마 스님들에게 한국에서부터 싣고 온 운동화를 선물하며 새 불연을 맺었습니다. 더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다짐이 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행을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이 스님들이 그렇게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요. 발길 닿는 곳마다 수행자로서 고민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수행입니다. 행복 그 자체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을 통해서 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엄사 순례단은 림포체뿐 아니라 어린 라마 스님들에게도 부탄 예법에 따라 공양물을 올리는 등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정진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체 대비 사상과 세계 일화 정신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바로 세우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국 간 불교 양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린 라마승의 눈동자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한 것도 뭐랄까 부끄러움이나 또 불편함이나 또 어려움이나 또 짜증 섞인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환한 미소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도움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공양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영광이다라고. 화엄사 순례단은 모처럼 국내가 아닌 이국에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원형 그대로의 불교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부탄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탄 초르텐 닝포 라캉에서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가 역대 조사들을 기리는 문도 문중 합동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최근 은혜사 경내 육하원에서 거행된 달해제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를 비롯해 회주 돈명대종사, 주지 덕조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문도 간에 서로 화합하고 상호 상조하고 또 서로 이끌어주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이 법연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라. 은혜사는 매년 음력 8월 3일을 기해 법전, 덕근, 학명, 일타, 해협, 해인, 성진대종사 등 7명의 문도 문중 스님들을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11일 천년고찰 성주사 설법전에서 이웃사랑 자비나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은 이웃사랑 자비나눔은 바람일 실천행인 자비나눔을 통해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모두의 아픔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될 때 상대의 고통은 작아지고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나눔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입니다. 특히 올해 자비나눔에서는 창원 지역 모범 청소년 70명에게 장학금으로 각 50만 원씩 모두 3,500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북 안동 봉정사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내 대웅전에서 지난 8일에 열린 추모법회에는 봉정사 회주 호성스님과 주지 두현스님, 권기창 안동시장, 이희석 안동경찰서장, 안윤효 제16교구 신도회장, 신도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화합하고 평화. 그래서 여왕이 25년 전에 다녀간 것도 우연이 아닌 앞으로 우리 안동시와 봉정사가 힘을 합쳐서 평화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전 세계의 인류 보편적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정사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5년 전 방한 때 유일하게 찾았던 사찰로 여왕은 당시 국보인 대웅전과 극락전 등을 둘러보며 기왓장에 서명하고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